혹여나 오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제가 코링크란 이름을 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조국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2위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오촌 조카와 도피전 수상한 전화. 이 얘기를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조국 폰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고요. 이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태현 변호사님. 네. 어제 이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 구속이 될지 말지가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 완벽히 탄력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웰스 CNT하고 또 이 코링크의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이 오촌조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왜 그런가 하면 기각 사유 자체가 이 사람들은 종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범이 따로 있는데 그럼 주범이 누구겠어요? 결국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될 걸로 예상은 됐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조국 장관은 오촌 조카는 그 코링크의 실제적인 뭐 경영자도 아니고 이름만 잠깐 올려놨을 뿐이다. 부인을 해왔는데, 이제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온 사람이고, 또 하여튼 숨어있는 오너로 지금 그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그 코링크의 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관여한 정황이 계속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주제처럼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어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보면 이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게 거의 사실상 이 펀드의 종잣돈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주가 정경심 교수다라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또 코링크가 누구 겁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조 씨가 설립한 코링크 P라는 회사에서 2017년도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되자마자 2달 뒤에 돈을 투자를 했다. 3억 원 투자했다. 이 정도까지가 그동안 나온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니까 사실상 코링크 P라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한 종잣돈을 댄 게 바로 정경심 교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즉 정경심 교수가 2015년도 말에 이 지금 현재 조 씨의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5억 원을 송금한 흔적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절에 조국 교수의 부인이 왜 그러면 이런 어떤 회사에 물론 돈은 빌려줬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설립을 했다라면 코링크 P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주인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주인인 회사에 거기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한다면 실적으로 코링크를 만든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과 실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과 이게 어떤 면에서 같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공짜윤리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원래 지금 구속된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 아니냐 이 펀드에. 그런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베일을 벗는 게 뭐 종잣돈이든 실질적인 전주든 조국 후보자의 조국 장관의 부인도 실소유주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결국 흐름 자체가 이 돈의 원래 주인 누굽니까? 바로 정경심 교수예요. 이걸 빌렸다라고 하지만 형식상으로 빌렸겠죠. 그러나 이 회사를 설립한 돈이 저 돈이라면 실제로 조 씨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하고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는 전형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제 증권 사기라든지 이런 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은 돈의 어떤 마지막 최초의 출발점은 바로 정경심 교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보드릴게요, 조수진 부장. 네. 이 펀드는 서울대 교수 시절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조국
가족이 이 펀드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에 다 올인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링크라는 펀드 같은 경우에 2016년 2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장관이 2017년 5월에 민정수석한 뒤에 가족의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간 뒤라면 투자한 돈도 회수를 하는 게 정상인데 민정수석이 된 뒤에 가족 명의로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요. 예. 그래서 전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약정까지 된다는 거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 위반, 공직자 윤리에 위반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보면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실질적으로 코링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일종의 시드머니, 모든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투자와 운용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쓰여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 것. 실질적인 펀드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펀드다.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 부인이 빌려준 것처럼 속여서 돈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예.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도 해당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코링크 PE가 저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소유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예. 코링크 PE의 자본금을 보면 됩니다. 처음에 저것이 2억 5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 2억 5천에 돈이 어디서 처음에 나왔는가 하면 정 교수한테서 조카 조 씨의 부인한테 갔거든요. 맞아요. 5억이. 5억이요. 그래서 그 2억 5천 갖고 해서 설립이 됐는데 예. 좀 특이한 것은 그 얼마 뒤에 정 교수의 남동생이 5억을 투자를 하는데 맞아요. 2억 5천에서 5억이 투자되면 실질적으로 7억 5천 중에 3분의 2 정도가 자기 지분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받은 것은 0.1%예요. 그게 굉장히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2억 5천짜리에서 5억을 밀어넣으면서 나는 지분을 0.1%만 간다. 결국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건 자기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0.1%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명 소유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뒤에 정모 씨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 0.1%를 코링크의 직원들에게 또 매도를 합니다. 직원들이 그 살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직원들이 또 웰스 CNT에 또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는 바뀌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교수가 계속 이 전체적인 다 소유자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2차 전지 사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이거는 더 안 해야 돼요. 왜? 오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의 부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2차 전지 사업에 일종의 달걸기를 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는 이 관련 펀드, 가족 펀드로 의심되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체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웰스 씨한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족 펀드가 웰스 씨한테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하죠. 발표를 하죠. 이 웰스 CNT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 CN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걸 거예요. 코링크가 정말로 정경심 교수의 입김이 정말 셌다면 이 모든 과정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는 사실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찰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검찰이 문제는 여기서 이걸 못 밝혀내면 결국은 조국 장관은 몰랐다고 하는 저 말이 진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정황이나 의혹들 또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오촌 조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그 부분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조국 장관이나 정 교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의 조사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태현 변호사 하나 여쭤볼게요. 네.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 만약에 자기 부인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넣고 투자에 관여했는지 정말 몰랐다고 조국 장관이 주장을 하면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위와는 또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제 10억 넘는 돈이 투자가 됐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재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동성 있는 돈이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그거를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게 좀 상식에 안 맞지요.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그 정도 큰 돈을 조국 장관의 재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때는 같이 의논을 하는 게 맞겠죠. 더더군다나 조 씨 같은 경우에 시가집 식구 아닙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한테 당신 조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추궁도 해야 될 마당인데 그렇죠. 그런데 남편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시가집 식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좀 상식엔 좀 어긋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 코링크의 총괄 대표로 활약했다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예. 구속영장 발부됐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부된 구속영장 혐의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어제.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조국 장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링크 실소유 정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렇게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구속된 오촌 조카가 도피 직전에 이 정경심 교수와 이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 펀드에 대해 사전에 입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음악은 나오고 화면을 같이 보십시오. 위원장님. 네. 사전에 전화를, 물론 뭐 오촌 조카와 전화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이건 구속되기 전이니까 도피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시점이 좀 저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어떤 불거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조 씨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또 도피한 상황에서 그 웰스 NCT의 거기 최모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자 이러면 다 죽는 케이스다.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낙마할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조국 장관이 본인이 기자회견 때 그것도 운용보고서, 즉 펀드 운용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했던 투자 저처를 밝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전에 조작된 문건이랐던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조 씨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과정, 도피 직전에 그럼 정 교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이거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통화 내용이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고. 근데 정 교수가 보면 이 이후에도 뭔가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아니면 입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통화를 한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인멸의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태현 변호사님 이게 오촌 조카가 그 투자사 대표와도 전화를 하면서 우리 뭐 다 죽는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면 뭐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녹취록이 그 녹취 파일도 이제 뭐 입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하면 사실 그 조국 장관의 조카가 그 청문회 돌아가는 일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무슨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도 알고 있는 그런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실 누군가 가르쳐 줬을 텐데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점에서 정 교수거나 아니면은 조국 장관 측에서 조모 씨와 분명히 연락을 했을 걸로 보이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익성이나 뭐 IFM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취임을 하는데 예.
그 회사는 2017년 6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한 달 뒤에 정부가 그건 2차 전지라든지 그쪽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하고 조모 씨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웨일스에서 실제로 10억 5천가 나가거든요. 장부서랑 10억 5천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3천을 조모 씨가 현금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동 4차 시장에서. 그 현금화했다는 그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그야말로 의혹이지만 이게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이 10억 5천 아닙니까? 예. 이게 상당히 액수가 비슷해요. 혹시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조모 씨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그 공무원이라는 데 뇌물로 사용한 것인지 그런 의심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카가 되는 조모 씨가 뭐 진실을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빙성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펀드는 증권사 직원,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의 직원이 수익률 괜찮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국투자신탁의 직원은 권유한 적 없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에서 생중계된 영상 기록, 그러니까 조 장관이 했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서서히 뒤집히고 있는데 그래서 청문회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 오촌 조카와 투자사 대표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오촌 조카와 도피 전에 통화를 했다. 자,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오늘 이 오촌 조카의 구속을 두고 꼬리 자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태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그 훗날 그 화는 2배, 3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 얘기. 최준봉 교수님. 예.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듯이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데 야당의 우려처럼 정말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또 안 될 것도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의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끝까지 다 파헤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내용을 잘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이제 잡혔는데 오촌 조카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서 결국 연결고리가 없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그거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여져요. 또 조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중요한 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준비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예컨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 교수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수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것은 꼬리 자르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수사에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 부장, 네. 수상한 전화 논란도 있고 지금 코링크 정말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아니야라는 의혹도 정황으로 좀 드러나고 있긴 한데 지금 입원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네.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많이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입원 중인데 어떻게 소환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벌써 이제 그 여권에서 나오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소환 왜 못해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오촌 조카에. 그리고 코링크의 실제 소유주 운용주가 바로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소환입니다. 과거에 99년에 온로비 사건 때요. 당시에 장관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급 옷을 사주고 어떤 인사로비를 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거죠? 네. 그때 저 침대째 지금 서울지검으로 들어가는 저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전낙원 씨라고 해가지고 어떤 도박 카지노
대부도 이런 장면이 있었고 또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판 때도 침대 위에 올라 누워서 그리고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공개 소환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조국 장관은 법무부의 훈령으로 형사 사건의 어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가족의 공개 소환을 막겠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 하나 그리고 훈령을 만들더라도 공청회 등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속도라면 공개 소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조만간 공개 소환이 가능하다라는 조수진 부장의 분석까지 오촌 조카 수상한 전화 얘기 정리해봤습니다.